이 법사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 청문회를 또 하더만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 방송을 좀 다시 듣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 멍청한 짓이라고. 저희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짠해서 그래. 국민의 짐이 불쌍해서 그래. 세상에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하고 있냐 말이야. 저는 듣다가 이걸 들으면 안 될 텐데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이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좀 이게 힘들어질 텐데 하는데 꼭 그걸 안 듣고 그냥 계속 하던 대로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호영의 전략대로 갔겠죠. 막 그게 보도가 되고 있을 때 추미애 장관 물고 늘어지기를 했을 텐데 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충정심에 하는 말이에요. 야당이 너무 질이 떨어지면 하향평준화돼요. 그 있잖아요. 맞아. 제가 최근에 그 과거에 민주당 원내대표 하셨던 남양주의 이제 정치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는 보수적인 분이세요. 본인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분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과거에 뭐 그 자유한국당 쪽 원내대표들 만나고 그런데요. 그런데 같이 1시간만 있으면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그러니까 이 뇌구조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정상인이라면 그러니까 국민의 짐 같은 당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뇌의 뒤에 이게 뭐가 달라서 그냥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만나서 좀 잘해볼래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그 물에서 계속 움직이면 그 물에 빠지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리얼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해서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죠. 그런데 저쪽에선 우리가 이상한 거죠. 그 문제는 정치의 본질이 뭡니까? 국민들이 공감해주고 그렇죠. 박근혜도 탄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공감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숫자를 맞춤으로써 박근혜가 탄핵됐던 건데 아무리 해봐야 지지율도 안 오르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그 지원장교 전화번호 주고 이 부분을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했다고 계속해서 사과하라. 거기 뭐 김남국이 나서면 김남국 너는 뭐냐? 뭐 김용민 너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죽했으면은. 거기에 정말 김남국, 김용민은 민주당의 보물입니다. 네. 전투력장.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라 이게 제 주장이 이유가 뭐냐면 그 카톡 내용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들하고 통화 좀 해봐라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지원 장교에게 전화해서 해결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 지시 안 한 거예요. 근데 막 바쁜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애가 얘기를 하니까 나는 바빠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으니 그걸 그냥 보좌관한테 아들하고 통화 좀 해봐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지시로 봐야 되냐. 아휴. 그러니까 어제 오죽했으면은 국감장에서 법사위원장 윤호중 위원장이 여기가 장마당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은 아유 저 국회의원 시키도 또 저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욕하게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 건도 법적인 무혐의가 나왔으면은 정반대로 우리가 과도하게 정치 공세한 점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정상인으로 보여야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정을 줄 수 있는 씨앗이 심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 비정상인 거죠 그게. 그리고 근데, 검찰이 사실 그때 그 검찰은요, 그 조사한 분 있죠? 네. 그분이 윤석열파 계보였어요. 네. 그분이. 그래갖고 8월에 본인이 사표 내고 나오신 분이세요. 그 그때 7월. 동부지검장. 그 7월에 그 해당 수사팀의 책임자는 윤석열 총장의 직계였다니까요? 가까운 분. 그분이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수사를 해서 무혐의를 대검에 보고했는데 대검이 넣어도 아직 아니야. 이랬다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우리 엄마가 예전에 제가 맨날 푸념하고 이러면 얘야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 뭔 말인가 했더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네. 근데 제가 추미애 장관을 보면서 뭐해? 이게 그냥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요. 진짜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뭔가 막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뭔가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막 그래요. 추미애 장관 보면서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대선 주자가 되셨구나.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띄우기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 기백과 그 수주 동안 쏟아진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는 과정에 가끔씩은 필요한 게 정치인은 있잖아요.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사람 재미없어요. 때로는 정치인이 때로는 국회의원들한테 호통도 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리더로서 저는 가치 인정받는다고 봐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당당해서 그래요. 꿀릴 게 없어서 그런 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털 게 없으면 예를 들면은 추미애 장관 관련해 가지고 무슨 비리에 대한 이야기 나온 게 기억나는 게 없죠.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1억 원짜리 피부과라도 다녔으면 그만두게 되죠. 아들을 뭐 미국 그 뭐 예일대 그 보내는데 서울대 연구실 사용했다거나 아, 그럼 그냥 아웃이죠. 네. 아니면 딸을 자기 그 추미애 장관 관련된 무슨 재단에다가 이사로 확 박아버린다거나. 네, 네. 그러면 큰일이죠. 근데 진짜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국민의 짐이 대선 주자 한 명을 키우고 있구나. 고맙다 이 새끼들아. 진짜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그 일종의 또 추미애 청문회에서 나경원 수사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 밖으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 부분이 또 언론이 그걸 뭐 수사 그 사실을 수사에 관련된 기밀을 누설했다고 또 그걸 패다만요. 논란이라고 또. 아니, 근데 답변을 안 하면 그것도 파악 안 하고 나왔냐고 뭐라 그러고. 그러지. 답변을 하면 수사 가이드라인 준다 그러고. 그게 어떻게 가이드라인입니까? 이미 다 끝난 걸 보고받고 끝난 걸 얘기하는데. 덜 받는 건 이거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SOK나 서울대 압색을 했는데 그것을 검찰은 조용히 하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해. 나경원 건만 왜 언론에 알리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그게 서울대 8위학번이어야 돼. 서울대 그리고 8위학번이어야 돼? 남편이 판사여야 돼, 판사. 이대 나온 사람 서로 살겠냐? 정말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때 상대 당시에 나온 사람 서러워서 살겠냐? 그 뭐지 압수수색 영장 통째 기각 그게 엄청 나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이게 얘기했다고 논란이라는데 제가 좀 황당했던 게 어떤 기자랑 좀 싸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청년 정책 주정위원 그 들어갈 때 그 갑자기 논란이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들어갔다는 소식도 저도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게. 근데 그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시간도 안 지났는데 벌써 막 네티즌 반응과 논란이 있길래 너무 이게 이상해서 저격을 했어요. 하여튼 그 기자가 또 막 불편했는지 와가지고 딱 뭐 이렇게 싸움이 날 뻔했었는데 제가 너무 이상한 거는 논란을 어디서 논란이었는지 당사자도 들어간 본인도 몰랐는데 어딜 보고 논란이냐는 거죠. 논란을 유도했다. 논란을 그냥 이미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럼 그 기사를 보고 댓글이 달리면 제 욕이었거든요. 이해찬 대표님하고 사진 찍은 걸 맨 위에 올려놓고 뭐 여권에 자랑스러웠겠다. 전 너무 좋았는데 거기 댓글로 막 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보면 아 진짜 논란이구나 하고 계속 거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거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논란이 있다고 보도를 하면 논란이 되죠. 그렇죠. 그런 스킬이죠. 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지금도. 법무부 국감은 끝난 거 아니에요? 확인 국감이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디테일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디테일들은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 그럼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얘기 안 해줬어요? 정봉주 의원 얘기를 어제도 들어서 보고 싶던데 냉면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한테. 근데 정봉주 의원이 그 17대 때 수해 엄청나게 났어요. 그때 아프리카인가 어디로 외유를 나갔어요. 몇몇 의원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때렸어요. 언론이 진짜. 매 시간마다 나와. 나 기억이 안 나지? 그런데 지역에 갔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요새 일 열심히 하나 봐. 방송에 맨날 나와. 참. 그래서 자기 부고만 아니면 노이즈 마케팅도 가하다. 이게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마케팅하는 것도 아니고 네. 추미애 장관은 국민의 짐이 지금 내가 봤을 때요. 그렇게 때려서 대선자로 만든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건가? 그쪽이 없어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건 너무 창의적이에요. 아니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진짜 하는 거예요. 창의적이다. 그죠? 창의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저쪽에 이제 그 후보로 올라서면 윤석열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냥 넘어갑시다. 웃고 말아야지 뭐 이거 어떻게? 창의력 폭발이에요.
이게 지금 그 강기정 수석 관련한 5천만 원 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만 하나만 더. 법정에서 돈을 교부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 돈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네. 강기정 수석은 지금 현재 법무장관도 돈 안 받았다는 게 명확합니다. 이걸 갖고 장난치려고 했던 조선일보 등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어떤 분이 강기정 수석 요새 돈 못 버는데 돈 벌고 좋네 이렇게 한번 올리셨네요. 아주 실용적이십니다. 참네. 아, 이게 소송을 통해서. 네, 소송을 통해서 돈 감사합니다. 벌었다고. 예, 예. 네. 여기까지.